안녕하세요, 어머님들. 전 지금 AB프랩에서 토플 그리고 영어 파트를 전임으로 담당하고 있는 실비아고요.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바뀐 토플 관련해서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채점되는지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제일 궁금해 하실 만한 부분들이 이제 시험이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뭐가 제일 크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채점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신 부모님들도 있겠지만 바뀐 문제를 보고 가장 대부분 먼저 하시는 말씀이 더 쉬워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 실제 지금 개정된 토플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수업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더 쉬워졌다는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서 훨씬 더 기존 토플보다는 어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아이들이 시험을 준비를 해야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딱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토플이 아까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적응형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적응형 시험이라는 건 아이가 초반에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에 따라서 후반의 난이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문제를 좀 많이 틀렸다 하면 후반에 나오는 문제들도 쉬운 문제가 나오고요. 초반에 아이가 좀 잘 풀었다 하면 뒤에는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적응형 시험으로 리스닝 그리고 리딩 파트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점수를 저희가 채점하는 체계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실제로 요렇게 들으시면 사실 문제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어려워지는지 체감이 잘 안 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실제 개정된 토플에 나오는 문제들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자세하게 같이 보시죠. 일단 섹션별로 한번 나눠서 보면 리딩이랑 리스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형 시험으로 바뀌었고요. 모듈 1에서 초반 5문항에서 7문항 정도를 내가 잘 봤다 하면 모듈 2, 이어지는 모듈 2에서 난이도가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가 결정이 되고요. 모듈 2에 있는 난이도가 쉽게 나온다 하면 해당 섹션은 만점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초반에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전체 시험의 난이도 또는 문제 점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스피킹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적응형 시험이 적용되지는 않고요. 대신에 기존 토플과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 원장님께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존 토플은 사실 템플릿의 사용이 스피킹 라이팅 섹션에선 특히나 엄청나게 큰 영향을 많이 줬는데요. 지금은 스피킹 라이팅에서 더욱더 많은 학술적이지 않은 일상적인 대화가 추가가 되면서 그만큼 나올 수 있는 문제의 유형도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무작정 템플릿을 외운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시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진짜 영어로 내가 원하는 표현을 표현할 수 있어야만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리딩 앤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내가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고정이 되고요. 내가 초반에 문제를 잘 못 풀었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내가 아무리 잘 풀어도 점수 상승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섹션에 있는 모든 타스크들을 다 일괄적으로 잘 해야만 점수가 잘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리딩 앤 리스닝은 난이도 경로가 초반에 고정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회복이 불가능한 구조예요. 그래서 리딩 리스닝은 안정적으로 잘해야 좋은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피킹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처럼 템플릿에 그냥 주어진 태스크를 넣는다라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것과 무관하게 이 문제가 나오는 의도 또는 이 문제에서 내가 설득력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얼마나 내가 영어를 화려하게 잘했는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감점된다라고 ETS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토플이라는 시험을 더 이상 템플릿을 외우고 단어 좀 외우면 시험이 점수가 잘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는 상태로 시험을 보면 점수가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전에 이제 저희가 토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바뀌면서 점수를 채점하는 체계도 같이 달라졌는데요. 이제 1월 21일을 기준으로 이후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점수표에, 성적표에 총 3개의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점수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1부터 6까지 0.5 단위로 1점, 1.5점, 2점, 2.5점 이런 식으로 0.5 단위로 떨어지는 6점 만점 점수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점수는 이전 저희 120점 만점대처럼 합산 점수가 아니라 평균 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섹션이 좀 약하다라고 하면은 총점이 깎여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섹션을 안정적으로 다 진행을 해야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두 번째는 저희 CEFR이라고 해서 유럽연합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식 언어 능력 지표라는 요 기준으로 하나가 또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C2, C1, B2, B1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성적을 나눠서 CEFR 기준으로 성적이 하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C2 기준으로는 토플 110점 이상, C1 고급 기준으로는 토플 95점에서 110점, B2 중삼급은 토플 72점에서 94점, B1 중급 학생들은 토플 42점에서 71점 요렇게 점수가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늘 봤던 원래 봤던 120점 만점의 점수고요. 요거를 좀 6점 만점 새로운 점수랑 헷갈려 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6점 기준으로는 저희가 원래 봤던 120점 만점 점수에서는 114점 이상 내가 6점을 보통 받고요. 5.5점이 5.5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원래 봤던 120점 점수에서 107점 이상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5.5를 받는다고 합니다. 5점을 받았다, 새로운 점수에서 5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기존 점수에서 95점 이상대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0점 이상으로 고득점을 목표로 하신다면 모든 섹션, 전 섹션이 안정적으로 나와야 5.5에서 6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토플처럼 맞힌 개수, 내가 맞은 개수로 점수가 판단되는 게 아니라 모든 섹션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모든 걸 잘 수행을 해야 좋은 점수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 체제 자체는 훨씬 더 까다로워졌죠. 그러면 저희가 토플을 제가 꽤 오랜 시간 토플을 가르쳐 왔고 되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왔는데요. 지금 토플을 어려워하는 학생들, 그리고 개정된 토플을 특히나 더 어려워하는 학생들 특징이 일단 리딩이나 라이팅 하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리딩을 잘하니까 라이팅도 잘할 거야. 나는 라이팅도 잘하니까 스피킹도 잘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한 섹션만 파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풀고 단어를 외우고 특히나 제일 위험한 거 개정되고 나서 제일 위험한 거 스피킹, 라이팅 템플릿 외우는 거. 그게 제일 위험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실제 시험을 봤을 때는 가장 먼저는 컴퓨터로 시험을 아직 본 적이 없는 학생들은 디지털로 테스트를 보는 거에 대한 이제 지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컴퓨터에 딱 화면이 뜨고 내가 리스닝을 할 때도 마이크에다 대고 스피킹도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해야 되고요. 리스닝도 헤드셋을 끼고 들어야 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디지털 시험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그 부분에 대한 점수가 감점이 있겠죠. 두 번째는 판단 속도 저하라고 해서 토플 스피킹은 지금 준비 시간을 아예 안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나오자마자 한 3초 정도 이후 바로 말을 해야 하는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주제가 나왔을 때 판단 속도가 저하되면서 답변이 지연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 리딩이랑 리스닝 같은 경우는 모듈 2에서 난이도가 낮은 게 나오겠죠. 그러면 해당 섹션은 만점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실제로 현재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시키는 연습들은 일단 가장 먼저 스피킹과 리스닝,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제가 넓어진 만큼 그만큼 넓은 주제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로 공부를 해야 하고요. 템플릿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판단력과 순발력을 키워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응을 해서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반응 속도를 늘리기 위해서 타임어택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보 정리 자동화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어도 틀리는 문제는 틀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왜 틀렸는지 본인이 정확하게 모르고 넘어가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습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본인이 어떤 문제에 약한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시험이 바뀐 방향대로 또는 점수 체계가 바뀐 방향대로 저희가 연습을 해야만 바뀐 시험에 적응을 잘 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근데 요렇게 제가 말을 하면 이해를 잘 못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쵸? 저도 처음에는 문제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듣기만 했을 때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토플 스피킹 그리고 토플 라이팅에 나오는 태스크 1 문제들을 가지고 와 봤는데요. 자, 제가 앞으로 들려드릴 문제는 실제 토플 스피킹, 개정 후 스피킹에서 나오는 태스크 1, 1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들어보시고 직접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7. We encourage you to pick up brochures about our partner institutions on your way out. 자, 방금 들으신 말에 대한 정답이 요 말입니다. 그래서 We encourage you to pick up brochures about our partner institution on your way out 이라는 이 말을 저희가 듣고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습득해서 그대로 쉐도잉을 해서 말을 해내야 점수를 따낼 수 있는 스피킹 문제입니다. 준비 시간 아예 없고요. 삐입 소리 나오면 바로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요거 준비 없이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라이팅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팅 문제는 아까 스피킹처럼 맨 처음에 나오는 태스크 1 문제고요. 요게 질문입니다. The workshop photos were posted on the company's internal site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저희가 뭘 해야 하냐? 저희는 요 보기에 나와 있는 보기들을 보고 답변에 맞는 어순으로 배열을 해서 문장을 만드는 게 저희 라이팅 태스크 1인데요. 요거 한번 간단하게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Really? I didn't know they were uploaded already 라는 답변이죠. 자, 요거 저희 아이들 실제 시험 들어가면 시간을 얼마나 주는지 말씀드릴게요. 요거 10문제에 5분 줍니다. 네, 타임어택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올바른 방향성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 다 풀기도 전에 시간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토플 시험이 기존의 개정전 시험은 옛날 시험은 시험을 4시간 동안 봤어요. 근데 지금 바뀐 시험은 각 섹션마다 30분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총 시험 시간이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그만큼 아이들이 문제를 습득하고 풀고 또는 직접 내가 말하고 들은 거에 대한 선택을 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어택 시험으로 바뀐 만큼 그만큼 그거에 대한 준비가 더 철저하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이렇게 포장을 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리딩과 리스닝 섹션이 이제 모듈 1과 모듈 2의 난이도에 따라서 어댑티브 모듈이라고 해서 적응형 시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시간 관리 그리고 초반에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게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고요. 스피킹,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들으셨다시피 바로바로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 주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주제를 내가 훑고 들어가야만 시험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외워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이 돼야 시험장에서 내가 즉석으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스피킹에서 하는 거랑 라이팅에서 하는 거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스피킹에서 저희가 문장을 만드는 거, 라이팅에서 그냥 저희가 어순 배열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섹션이 안정적으로 돼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능력을 다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플이 예전보다 쉬워졌다, 문제 난이도 자체는 쉬워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로 시험에 보시거나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은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아이들이 쉬운 문항에서 실수 안 하고 최대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내고 최대한 많은 주제를 접해서 시험장 안에서 즉석으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변화한 토플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이나 점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